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제 C 언어 강의는 이제 마쳤고요. C 언어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바 언어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문법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자바 언어가 되든 뭐 파이썬이 되든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이 아니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 언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자, 재사용성이 떨어지면은 유지 보수가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번 만들고 자,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은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C 언어보다 자바 언어라든지 파이썬을 더 많이 현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이제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고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론 내용인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자바를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또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수준 정도만 이해하고 일단 지나가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출력 함수, 자, C 언어에서도 입출력 함수가 있었지만은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선된 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했던 포문의 형식이 있는데, 자, 그 형식 그대로 자바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C에서 제공하지 않는 좀 더 효과적인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자, 여러 컨텐츠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방문한 사람이 자, 아이디 없이 방문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자, 아이디를 발급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자, 유료로 결제를 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다 다를 겁니다. 자, 권한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도 자바에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자바 언어가 C 언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사용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죠.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용하는 중간중간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패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이 더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은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에서 최초에 만든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간보다도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이 더 길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것 때문에 자바라든지 파이썬을 지금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사용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이유가
객체를 기반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객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자바를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객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한두 시간 설명드려서 여러분도 100% 이해를 못합니다. 짧게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면 일단 지나가십시오.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 자, 실체를 이제 엔티티, 개체라고 부릅니다. 실체를 엔티티, 개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이제 개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엔티티가 되고 저도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엔티티가 되고 저도 엔티티. 책상, 모니터, 모든 사물들이 다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체와 개념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자바에서 부릅니다. 자, 객체라는 독립된 단위로 해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객체들이 메시지를 통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는 개념, 자, 이것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방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용어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스 그리고 객체의 개념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 틀이 있죠. 자, 틀이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클래스는 빵 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구체적인 의미, 구체화되는 것은 빵이잖아요. 자, 빵 틀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잘 만들어 두면은 빵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제대로 하나 만들어 두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어떤 개념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의미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클래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리에 떠올려지는 개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퀴는 4개다. 엔진은 1개다. 그리고 좌석이 몇 개고, 유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폭넓게 그냥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클래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자가용도 만들 수가 있고 버스도 만들 수도 있고 택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가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동차의 개념에서 좌석이 5개고 일반적으로 휘발유 혹은 경유를 이용하죠. 자, 휘발유를 사용을 한다. 자, 버스는 좌석이 20개다. 일반적으로 경유를 사용한다. 자, 택시는 좌석이 5개고 LPG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되는 부분만 추가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가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만 있다라면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내용들만 코딩해주면은 자가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속성과 메소드로 나뉘게 됩니다. 속성하고 메소드. 자, 뒤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객체는 크게 속성이 있고 메소드가 있어요. 자, 속성은 말 그대로 특성입니다. 특성. 자가용을 표현하고 있는 특성, 특징을 뜻하는 거예요. 바퀴가 4개다, 엔진이 하나다, 좌석이 5개다, 휘발유 사용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죠. 이게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그 다음 메소드가 뭐냐면은 행위입니다. 행위. 전진한다, 후진한다,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자, 자가용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이게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C 언어에서 함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함수. 함수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메소드나 함수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인간이란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클래스가 있으면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이 있겠죠. 자, 클래스 개념으로 해서 동일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객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맞는 각각의 좀 차이점 있는 부분만 코딩해 주면은 동양인도 만들 수가 있고 흑인도 만들 수도 있고 백인도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제 자가용이 되든 버스가 되든 택시가 있다라면은 자, 인간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메소드가 있습니까? 문을 연다, 시동을 건다, 변속한다, 페달을 밟는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속성, 이건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각각의 이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클래스, 객체, 속성, 메소드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다음 조금 전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동양인이 시동을 걸고 이제 페달을 밟았어요. 자, 페달을 밟게 되면은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겠죠. 자, 동양인이라는 객체가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자,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은 또 다른 객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객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객체들끼리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필기에서도 출제가 되죠. 필기에서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 모델링을 의미한다. 자, 조금 전 클래스에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객체가 있으면 유사한 객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묶게 되면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객체들끼리 어떤 특성, 공통된 특성이 있을 겁니다. 뭐 바퀴가 4개다, 엔진은 하나다. 이런 공통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성들을 묶게 되면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상화한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델링한다. 추상화한다. 자, 그렇게 용어 기억을 하시고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 집합을 의미한다.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속성, 이건 메소드나 연산이나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동작, 행위, 메소드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중에서 공통된 부분, 자, 메소드, 자, 연산 중에서 공통된 부분, 자, 이런 것을 모으게 되면은 객체의 집합이 되면은 자, 그게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객체의 일반적인 타입이다. 자, 일반적인 타입이다. 자, 그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 자,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객체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네,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식을 보시면은 일단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자, 앞에는 접근 제한자가 들어갑니다. 자,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패키지 해서 기사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패키지는 묶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묶게 되면은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라는 패키지 내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휠, 뭐 엔진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드라이브, 자, 어떤 행위가 있겠죠. 자, 속성과 메소드 이런 것들을 기본 형태를 정의를 해두는 거죠. 자, 기본 형태를 이렇게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두면은 자, 아래쪽에서 객체화 시켜서
객체화 시켜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객체화 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형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명, 자, 클래스 이름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수 이름, 객체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이름, 객체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U는 키워드, 자, 키워드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랭크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이름에서 이제 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은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택시라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데이터가 속성이 되는 거고요. 연산자는 이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변수, 자료 구조,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속성이 되는 거예요. 연산자는 객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뭐 여기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연산자, 행위,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 오퍼레이션, 함수, 자, 함수, 프로시저, 프로시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점 속성 혹은 객체점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와 연산자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에 있는 속성이 있고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는 점해서 속성 혹은 점해서 메소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속성명과 메소드명을 구별하는 방법은 속성명은 뒤에 괄호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 메소드는 이렇게 괄호가 있죠. 자, 함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이게 메소드구나. 자, 괄호가 없으면 이건 속성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는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C 언어 문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자, 왼쪽에서 보시면 1에서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C 언어 코드가 있습니다. 자, int, i, sum 해서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하고 while 문 이용을 해서 i 증가시키고 sum을 누적을 하죠.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10진술에서 sum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자바 언어로 한번 이제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public class 기사 first,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요, 여기서 include하고 main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이 코드,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바깥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기사 퍼스트라는 것은 클래스명이에요. 클래스명.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아시겠습니까? 그 클래스 이름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기사 퍼스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그냥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블랭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에 메인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 이것은 그러니까 메인 해서 괄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괄호로 나오면 이건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메서드. 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법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자, 초기화하고 하는 부분,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부분 같죠? while 문 같습니다. 자, 이거 i 뭐 동일하죠? 같습니다. 자, 근데 출력하는 부분 보시면은 printf에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자, 이렇게 출력하지 않고 system out print sum 했네요. 그죠? 출력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자,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실행을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자, 일부분을 블랭크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성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55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서 실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분이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자, 다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의 코드는 같습니다. 자, 프린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린트 sum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sum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이 프린트 f처럼, 자, f가 포맷입니다. 포맷. 어떤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10진수, 뭐 8진수, 뭐 16진수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럴 때도 같습니다. 자바도 system.out.printf에서 %d 그리고 sum 같습니다. 앞에 system.out만 붙었다 뿐이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서식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나 C나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에서 라인을 뜻하는 자, 줄 바꿈을 뜻하는 ln이 추가가 되면은 줄을 바꿔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은 시스템 아웃.프린트 그냥 프린트 했잖아요. 그죠? 자, 프린트 하게 되면은 그냥 연속되게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프린트 ln 해서 출력을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출력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줄 바꿈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out.println 안에 뭐 sum이라든지 기타 인수들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없으면은 그냥 줄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시언어에서 printf에서 역/n 했을 때 하고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class test. 자, 테스트는 클래스명입니다. 자, 클래스 이름이고 이것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해서 main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메인 메소드, 프로그램 시작을 뜻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int 해서 자, 이것은 뭡니까? 배열을 뜻하는 거죠. 대괄호 배열. 자, A라는 배열. 자, 거기에다가 1, 2, 3, 4, 5, 6 데이터를 int형으로 정수형으로 배열 변수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int i. 자, i라는 변수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데 a.length-1이라고 되어 있네요. a.length-1. 일단 a.length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C 언어하고 조금 다른데요. C 언어는 그냥 우리는 이것을 배열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배열 변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것은 객체입니다. 객체예요. 자, 객체 지향 이제 기법의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이잖아요. 이게 자바 언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객체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객체. 그러니까 int 해서 이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객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선언하게 되면은 자바에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속성과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length라는 것이 속성이에요. 속성인데 length는 길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열의 크기, 길이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냥 length라고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체가 되고, 자, 객체 점 속성이 되는 거예요. 객체 점 속성 해서 자, A 자, 이 배열에 length 길이를 반환해라.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이 되는 거잖아요. A.length는 6이 되는 거예요. 6 빼기 1을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i에는 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그럼 i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5가 됐죠. 자, 5가 되고요. while 해서 이 조건문을 만나겠죠. 자,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현재 i가 5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자, true가 되면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 a i 번째를 출력해라. 자, 배열 변수 a. 그러니까 여기 객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뭐 객체다, 뭐 배열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C에서 다루었듯이 그냥 배열 변수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시험에는 이런 이제 각각의 요소의 정확한 용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블랭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블랭크를 채우거나 결과만 여러분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배열 변수 A를 출력하라. A의 i번째, i가 지금 5잖아요. 5가 되기 때문에 A의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0번째 1, 2, 3, 4, 5. C하고 자바하고 같습니다. 첨자는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이 테스트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자바하고 C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이 되겠죠. 다섯 번째 데이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가 감소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i는 계속 줄어들게 될 거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6, 5, 4, 3, 2, 1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6, 5, 4, 3, 2,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바하고 C하고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최대값 구하는 이 소스를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최소값, 최대값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최대값은 8이 된다. 최소값은 1이 된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바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 판단하면서 8이 가장 큰 숫자가 되고 1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된다라고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한 겁니다. 맞죠? 근데 만일 데이터가 1000개, 10,000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규칙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대값을 이해를 하시면은 최소값도 뭐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ma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포문이 있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자, 반복하는 이유는 각 데이터들을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 구문, 포문이 필요한 겁니다. i는 0부터 자, 1씩 증가되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자, 안쪽에 또 if문이 있네요. 자, if문 a의 i번째 있는 데이터하고 max값하고 비교를 하는데 크냐? 크다라면은 max 변수에 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대입을 해라. 자, 이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배열의 첨자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겠죠. 그럼 i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0값을 가질 거고요. 1 증가시키면 2, 3, 4, 1, 2, 3, 4, 4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i가 4가 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고 5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i가 뜻하는 것이 배열의 첨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첨자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해당 첨자의 위치를 가지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5하고 max하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자, 5가 현재 max 값보다도 크죠. 자, 크면은 이 값을 어떻게 한다? max에다가 입력을 해라. 대입을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하고 max 값하고 비교 판단했을 때 5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크기 때문에 max에다 지금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을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i는 1이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 3을 가지고 옵니다. 3하고 max는 현재 5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3은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5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그 다음 반복을 했을 때 i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2가 되면 이제 8을 가지고 오겠죠. 8하고 5하고 비교 판단하면은 8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max에다가 8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반복을 해요. 자, 6을 가져와서 비교 판단하면은 변화 없죠. 자, 그 다음 또 1을 가지고 옵니다. 비교 판단하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구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변수에다가 이제 그 현재 비교 판단하려는 이 데이터보다도 좀 적은 값이 들어가겠죠. 적은 값을 놓고 비교 판단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부동호만 반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면은 이게 뭐 민 가정을 했을 때, 자, 민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는데 0으로 초기화하면 안 되겠죠. 민 값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보다도 좀 더 큰 값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 자, 이게 민이라고 봤을 때, 자,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 10이란 데이터하고 5하고 비교 판단해서 5가 작으냐,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5 값이 되고, 계속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자, 3이면은 또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것은 if문에 있는 이 조건문,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최대값,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바 언어는 C 언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다른 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만 잘 정리하시면은 C 언어 코드 있죠. C 언어 코드를 다 자바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강의에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C 언어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문법이 다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 변수 선언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C 언어에서는 int 해서 A 10개,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 int a, 자, 괄호 주시고, 그 다음 new, 등호해서 new, int 10 괄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배열이 선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괄호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왔을 때 new라고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은 1차원 배열이 되고 2차원 배열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new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초기화할 때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C 언어가 되었던 자바 언어가 되었던 동일한데요. 보통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10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10이란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10이란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워둬도 됩니다. 비워두면은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스캔F가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C 언어에서는 스캔F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10진수로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은 데이터가 K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먼저 public class, 자, 기사 first, 자, 이 바깥쪽에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import java.util.scanner,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야 돼요.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스캔F를 하려면은, 스캔을 하려면은, 입력 받으려면은 그 입력 받을 수 있는 명령들이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 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를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스캐너라는 클래스 명에다가, 자, 이 클래스 명을 가지고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객체를 생성을 해 줘야 돼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성질을 물려받는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객체 이름이 scanf가 되는 거예요. scanf. 뭐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클래스명이 되고 이건 객체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int i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 int가 클래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냥 이게 변수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해서 만드는데, 그때 new 해서 키워드 조금 전처럼 동일하게 등호에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스캐너, 자, 여기 보면 int 들어갔죠. 스캐너 system.in, 자, system.in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받겠다, 입력받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canf, 자, 이 변수는, 이 객체 변수는, 이 객체는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만 아래쪽에서 스캔F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객체구나,
변수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t k, 자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변수에다가 scanf 점, 자, 점 뒤에는 속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메서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데이터를 입력받는 행위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ext int 괄호. 자, 이게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이 함수, 이 메서드를 그냥 가지고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점 메서드. 자, 이 메서드는 미리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문이 수행이 되면은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하겠죠. 그래서 10진수 4 이렇게 입력을 했다. 정수 4 이렇게 입력을 했다.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데이터가 K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모든 입력 작업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은 scanf.close. 자, close 닫아줘야 됩니다. 자, 왜 닫아줘야 하냐면은 일단 scanf라는 객체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 만든 이 객체는요, 메모리 어디엔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메모리는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에서 아예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메모리를 써야 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여기서 scanf 객체 변수를 다 사용을 했다라면 마지막에 scanf.close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에서 보통 우리 C에서 1이라고 해서 무한 반복시켰죠. 1이 true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C에서는 true도 되고 1도 되었는데 보통 1로 입력을 했습니다. 보통 입력을 했죠. 그래서 1 외에도 사실 다 됐죠. false는 0이 되고 0 외의 숫자들은 다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로 보통 이제 무한 반복시킬 때 1을 입력을 했는데 자바에서는 1이 안 됩니다. true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true 논리값으로 정확하게. 자, 조금 전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true라고 주고요. 무한정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할 때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55 제대로 나오죠. 자, true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 안 나오죠. 그래서 true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폼은 말씀드릴게요. C 언어에서 폼은 사용할 때, 자,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같습니다. 같은데 자바는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바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에서 A에다가 배열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바로 입력을 할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new 해서 이렇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죠. 자, 데이터 바로 입력을 하고, 자, max 0 대입을 하고요. 자, 폼을 통해서 i가 0부터 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배열에 있는 값이 max보다 크냐? 자, 클 경우에는 max에다가 배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값이 8이 되겠죠. 8을 프린트하는 것이 이 코드예요. 자, 이 코드인데 여기서 포문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포문에서 int i 해서 콜론, 세미콜론 아닙니다. 콜론 해서 a 들어갔어요. 자, a는 뭡니까? a는 배열이죠. 배열. 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반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5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5번. 이 5번이란 이 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배열 개수만큼 비교하기 위해서 맥스 값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5라는 숫자가 나왔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5라는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A 배열의 개수가 5개니까 A 배열 그냥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 A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키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이제 배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I에다가 대입을 하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에다가 a의 0번째 있는 값,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0번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데이터를 대입을 하고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i는
얼마 값을 가지겠습니까? 5가 되겠죠. 자, 5가 되고 맥스는 현재 0이 되기 때문에 크냐? 조건 판단하면은 큽니다. 그래서 맥스에다가 5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반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가 되겠죠. 3이란 값을 I에다가 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3하고 맥스 값하고 현재 맥스 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세 번째 데이터 8이 I에 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C언어에서는 배열을 보통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해서 str 변수 10개짜리 준비를 해서 뭐 기사 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죠? 대입을 하고, 그럼 printf에서 자, 스트링으로 해서 str 값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 값은 여기까지는 문자열로 그냥 그대로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고, 자, str은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객체 개념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객체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str 그러니까 스트링은요 문자열 클래스예요. 자, 문자열 클래스가 되고 str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문자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특성을 물려받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 객체에다가 기사 포스트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int c 해서 str은 문자열 객체죠. 객체입니다. 객체 변수. length. 자, length는 조금 전 공단 샘플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객체의 크기, 객체 크기를 알려주는 속성이에요. 자, 현재 A라는 것이 A란 객체가 배열이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자, str이 뭐예요? str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냥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길이가 9가 됩니다. 그래서 C는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입력 값은 여기까지는 그냥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 자, 스트링 형식으로 해서 str을 출력을 해라. 출력하고 그 다음 역/n 하게 되면은 자, 엔터 입력하는 것도 같죠. 한 줄 바꿈 하고요. 그 다음 system.out.printf. 자, 길이는 d 형식 %d 10진수로 해서 c를 출력을 해라. 여기서 c가 뜻하는 것이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도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객체에서 그냥 이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해서 바로 길이를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바에서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C언하고 자바하고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이해를 하면요, 자바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제한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다운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글이 있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죠. 클래스라든지 클래스도 제한을 둘 수가 있고 뭐 변수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 제한의 종류, 접근 제한자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접근 제한자, 클래스명, 그리고 변수, 뭐 멤버 변수, 객체 변수, 그리고 메소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접근 제한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퍼블릭이 있고요, 프로텍티드가 있고요,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은 말 그대로 이제 공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접근을 허용한다. 공개된 글이에요. 카페에서 공개된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클래스,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메소드,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퍼블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프로텍티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 패키지 내의 클래스와 다른 패키지의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동일 패키지인 경우에 접근 가능하고 혹시 패키지가 다르다라면은 상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비슷한 성격의 자바 클래스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패키지가 있다. 이게 A라는 패키지다. 그러면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가 있어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다라면은 서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B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다라면은 B라는 패키지는 서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패키지라도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의 개념 말씀을 드리면 중요합니다. 자, 영문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변수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로부터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클래스가 있고 자동차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늘에서는 나르고 육지에서는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상속을 받아서 만든다라면은 좀 더 쉽게 재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상속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이게 상위가 되겠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변수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A 카페, 뭐 B 카페라고 봤을 때 A 카페에 이제 소속돼 있는 회원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 다른 카페는 서로 이제 접속이 안 되지만은 이 카페하고 이 카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은 뭐 연맹 관계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디폴트. 자, 아무런 접근 제한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되며 자신을 포함한 패키지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프라이빗.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 접근을 차단한다. 자,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에 대한 제한.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자,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앞에 이게 접근 제한자가 되는데, 자,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가 되는 것이죠. 자,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 외에도 메소드라든지 변수에 대해서도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클래스는 퍼블릭하고 디폴트. 자, 이 두 개만 가능한 거고요. 변수나 메소드는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